합시다. 되는 거죠. 알았어. 노력하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내혈관질환 개요를 좀 보고 자발성 뇌출혈, 뇌동맥류 수주막하 출혈, 뇌혈관 비형, 경막, 동정맥류, 무관문화병, 뇌정맥, 근육부전증으로 순서를 볼 겁니다. 이번에 신경외과 교과서가 5판이 나왔어요. 올해. 그래서 신경외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담았고 50분밖에 없는데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50분 동안 다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뇌혈관 질환을 알려면은 먼저 이제 해법부터 알아야 돼요. 뇌혈관. 뇌혈관은 결국 심장에서 나와서 대동맥으로 가죠. 대동맥에서 이제 뇌로 가는 혈관들이 나옵니다. CCA 이런 혈관들, 버티브라틀이랑 뭐 CCA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CCA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머릿속에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 버티브랄 아테리, 바실라 아테리 크게 이런 줄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에오타예요. 혈관 조형 주려는 사진이고요. 혈관 속에다가 카테터를 넣고 주용제를 써서 혈관에 가는 길을 보는 거죠. 에오타. 에오타에서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 이노미네이트 아트리라는 아트리입니다. 이노미네이트 아트리가 나오고 이게 이제 서플라비안이 되죠. 팔로 가는 혈관이고 이건. 여기서 이제 이노미네이트 아트리에서 두 개의 혈관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거는 커먼 틸티드 아트리, 풍경동맥, 뇌 오른쪽이고 이 버티벌 아트리는 서플라비안 아트리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버티벌 아트리 오른쪽에 나오고 왼쪽 CCA는 에어터에서 바로 나와요. 이렇게 왼쪽 CCA고 왼쪽 버티벌 아트리는 이제 왼쪽 서플라비안 아트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를 가는 혈관 총계 4개가 있어요. 근데 안테리어 서큘레이션, 인트라크레니얼 서큘레이션은 이제 크게 보면 전방순환계, 후방순환계로 나누고 전방순환계는 이제 머리 앞쪽, 후방순환계는 머리 뒤쪽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CCA를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본 CCA가 이렇게 올라오면 자, 요 머리죠. 이빨, 코, 눈, 경동맥입니다. 우리 여기 만져주면 혈관 만져주면 톡톡톡 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만져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이제 CCA가 나오면 ICA랑 ECA로 나눠집니다. ICA는 이렇게 들어가서 머리 속으로 가서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게 ICA. ICA에서 나눠지는 게 여기가 뭐죠? ACA, MCA. 해박 때 다 배웠죠 이거? 배웠고 요거 가는 건 ECA. ECA는 이렇게 가요. 뭐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죠. 이거 다 요약 안 해요. 이렇게 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릿속에 올라가게 되면 뼈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C6 분절부터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뇌입니다. 여기는 머릿속이고 이제 그 혈관종으로 보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ACA는 크게 보면 A1, A2, A3, A4 이렇게 나눠져요. 오늘 ACA를 나누는 기준이고 MCA는 나와서 M1 호리젠탈 파트, M2 올라가는 거, M3 머리 바깥으로 나가는 거, M4 버티칼 머리 열면 여기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MCA를 보면은 여기 굉장히 여기 이제 MCA죠, ACA고 여기서 굉장히 작은 이런 얇은 혈관들이 나와요. 렌티큘러 스트리트라는 혈관인데 선도체 동맥이라고 합니다. 여기 시상이라는 쪽, 기저혈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고요.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얇죠. 얇은 혈관이니까 약해요. 그래서 잘 막히고 잘 터져요. 이제 자발성 뇌출혈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부위고 여기가 이런 혈관들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M2, M3, 버테브 아트리 뒤로 가는 거예요. 목에서 목뼈죠 이거. 목뼈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감자탕 먹어봤죠? 똑같이 생겼어. 감자탕 목에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있고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경추는 특이하게 옆에 이렇게 척추봉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멍 속으로 타고 올라가다가 쏙 빠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부터 머리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V1, V2, V3, V4 이렇게 나누고 V4가 머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속으로 들어간 버테브랄 아테리 두 개가 만나면 바실라 아테리가 되죠. 바실라 아테리가 되고 여기 나오면 이제 이거는 PC,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제일 먼저 나오는 큰 혈관 파이카,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아이카, 안테리어 인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파이카는 요 버테브랄 아테리에서 양쪽에 나오고 아이카는 바실라 아테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바실라 아테리죠. 여기 브레인스템이 있어요. 뇌관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동맥들이 뇌관을 보면서 살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거 SC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
그 다음에 이게 페리어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본 거, 먼저 앞에서 본 거. 여기 화면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이게 후방순환계죠. 전방순환계는 우리가 아까 본 거고, 이 전방순환계, 후방순환계를 이어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 비컴입니다. 혈관 질환은 이런 이제 혈관 정술로 하죠. 이런 혈관 정술하는 기계고, 뭐 팔로 하기도 하고 이쪽 대퇴동맥, 허벅다리 동맥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펑쳐한 다음에 들어가서 도관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에어터를 타고 머리 혈관까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도 하고 혈관 내수도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거고. 혈관 정술하면 이런 영상은 없습니다. 혈관 정술 DSA라고 하죠.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 어렵죠 많이. 디지털로 서브트랙션 감산한다는 거예요. 뭐를 감산하냐? 우리가 CT를 딱 찍으면은 뭐 뇌도 나오고 뼈도 나오고 혈관도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거기서 딱 혈관만 빼고 나머지를 감산하는 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이제 수작 업으로 했는데 이제 디지털화 됐어요. 디지털이 돼가지고 이제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 혈관 부용술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뇌혈관 질환의 골드 스탠다드죠. 이거는 이제 개요고 그다음에 자발성 내추럴로 가봅시다. 자발성 내추럴은 크게 원발성이 있고 속발성이 있습니다. 원발성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기는 거죠. 프라이머리. 속발성은 생겼는데 뭐야? 생길 만한 원인이 있는 거야. 혈관 기형이 있다든가 어쨌든 생길 만한 원인이 있는 게 이게 속발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터지는 거. 보통 고혈압이에요. 우리 뭐 혈압 높으면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혈압 높으면 이제 뇌혈관이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선조체 동맥이나 그런 작은 혈관들이 터져요. 터지면 대출이 생기겠죠. 아밀로이드 혈관염증, 항응고제 먹고 함유스탕제제 먹는 것도 위험성이고, 약물, 이런 마약 먹으면 뇌출혈 생겨요. 네, 마약하면 뇌출혈성 경향이 좀 높은 질환들은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속발성은 혈관 기형이 있는 거죠. 공정맥 기형이나 종정맥 뭐 뇌동맥류, 모양화병, 동영상 혈관 기형, 뇌종양, 뇌경색, 혈전증 이런 것들은 이제 출혈이 발생할 만한 원인이 있는 질환이죠. 자발성 뇌출혈은 보통 이게 뇌뇌출혈은 그 대부분 아까 내가 말한 요 1차성의 원발성이 고혈압성 뇌출혈이 많아요. 첨공동맥 아까 내가 말한 조그만 동맥들 선조체 동맥, 첨공동맥이 파열에 의한 경우가 많고 만성 고혈압이 있으면 이제 혈관을 세게 때리죠. 혈압이 압력이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혈관 손상이 옵니다. 그러면서 유리질 변성이 오고 섬유소랑 괴사가 오고 그 안에 조그만 동맥류들이 오는데 그러다 터지는 뇌출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엽상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뇌 신부에 아까 기저에 이런 쪽에 생기는 출혈이고 엽상출혈은 뇌 피질 쪽에 바깥에서 가까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아밀로이드 혈관염증 증후군 경우가 보통 생기고 나면은 3시간 내에 한 18에서 47%까지 출혈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면 CT를 찍고 3시간 뒤에 다시 찍어요. 늘어난지 확인해야 돼요. 있고 피가 나면 또 어떻게 됐죠? 부어요 뇌가. 붓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부종이 생기고 부으면서 한 5, 6일째 최고적으로 보고 2주 정도 있을 때가 그러다가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없어집니다. 또 이렇게 터지게 되면 주변 내부들이 이제 부으니까 저관리가 되고 저대로 인해 혈액 손상이 오게 됩니다. 제일 잘 생기는 부위 여기 대장경근이야 기저에 요거 서브코티칼 엽상출혈 피질환 엽상출혈 여기 시산 여기는 소뇌 여기는 뇌간 요 5군데가 제일 많이 생겨요. 순서대로 하면 대장경근이야 사라무스 폰스 세레브 가장 이유가 안 좋은 뇌출혈이 어디까지 중에 이거 말 안 하겠지? 요거 뇌간 요만한데 본체 뇌의 기능들이 다 다발로 모여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 생명 유지에 연관된 뭔가 자발, 호흡,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조그맣죠. 보면 저 정도만 출혈 기능이 망가지는 거지. 작사 나는 거죠. 거기 근육은 이유가 안 좋습니다. CT예요. 본 적 있어요? 머리 CT? 배웠어? 영상, 신경계 영상 때 CT 보는 거? 배웠죠? 하얀 게 뭐야? CT 쉽지 뭐. 하얀 게 피지 뭐. 그렇죠? 뼈가 하얗고 피가 하얗고 물은 까매요. 이런 데고 뇌실이고 여기 기저액 출혈 생긴 기저액 출혈, 시상 출혈 이게 뇌관 출혈. 이게 뇌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CT만 봐도 상태가 진짜 이 사람 뭐 기관 습관하고 의식도 없고 숨도 못 쉬고 자발도 없고 그냥 산송전입니다.
손해 출혈. 손해의 기능이 뭐죠? 균형 잡고 어지럽죠. 손해 출혈 생기면 어지러워요. 균형을 못 잡고 이렇게 부분 적으면 이게 옆상 출혈, 로바의 시치 이런 아래쪽 뼈에 가까운 쪽 이쪽에 이게 출혈이고 기저의 기전이 맞고 옆상 출혈이 다음 지상부 출혈, 내관부 출혈, 손해 출혈 이런 순서. 혈종의 크기, 위치, 내실대 출혈 여부에 따라 임상의 차이가 있고 당연히 출혈량이 많으면 의식이 저하가 발생하고 흥미 혼수까지 출혈 요원은 죽을 수도 있겠죠. 사망할 수 있고 혈종이 내실대로 파악되면 내실막 자극이 투석증후군. 내실막 자극증후 배웠어요? 배웠나? 커니그 사인, 브루스키 사인 뭐 이런 거 배웠죠? 예. 땡기면 막 다리 올라오고 아파하고 내막이 자극됐어. 내압상 선생님은 의식 저하겠고 간질이 발작, 경련도입니다. 재발성 내출혈은 10% 정도. 근데 아까 본 이런 옆상 출혈은 꽤 많이 해요. 여기 이제 경련이 일으키는 피질 부분이 일으키는 4, 50%. 피각부 출혈, 시간부 출혈. 이거 보세요. 진단. CT로 합니다. 일단 CT가 제일 빠르죠. CT 10초 찍어요. CT 찍으면 영상도 5mm로 나타나요. 진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 조직부터 중심 쪽으로 혈종의 밀도가 서서히 감소. 점점 옅어진다는 거죠. 주위부터 옅어지다가 점점 중심이 옅어집니다. 한 달 뒤에는 이제 까매져요. 다합수가 되고 이제 연합증이 생기면서 죽은 내 조직이 그냥 비어 텅 비는 거지. 그리고 거기 있는 내축색이 사기니까 까맣고. 소용돌이 증후, 스월 사인, 혼합 증후, 블렌드 사인. 좀 장갑 붙였어요. 점성 증후, 스팟 사인. 뭐냐? 요거 소용돌이가 생겼죠. 요거 막 혼합돼 있어요.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이 약간 저음역으로 보이는 게 하이퍼큐트블리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조형을 했더니 이 출혈 가운데 뻥 조형되는 점이 있어. 스팟 사인. 이런 게 있으면 출혈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고 MRI는 조금 어려워요. 내출혈이. 왜냐면 CT는 쉬워. 허용이 출혈이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MRI는 출혈의 시기마다 바뀌어요. 시기는 계속. 나도 봐도 어려워요. 하이퍼큐트 때는 24시간 이하 때는 T1에서는 아이스에서 로우, T2에서 하이, 저 1일에서 3일 때는 로우가 됐다가 또 3일에서 7일 되면 T1도 하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둘 다 하이가 됐다가 마지막에 가면 그러고. 치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다 수술하나? 아니죠. 일단은 보존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출혈량이 적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신경 중환자 치료를 하고 치료의 핵심은 뭐예요? 이 뇌출혈이 생겼어.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막 응급실에 막 컴바비가 돼서 왔는데 혈압이 저기가 180. CT 찍었더니 아까 내가 본 이런 출혈이 딱 있어. 자, 이 환자한테 뭘 제일 먼저 해야 돼? 혈압을 낮춰. 혈압 강화시켜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혈압이 높아서 생긴 거니까 계속 또 아시잖아요. 근데 또 너무 낮추면 안 돼. 우리가 정상적인 120에 80이죠? 130 이하로 유지하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140, 130, 120 이하로 떨어뜨리면 오히려 저관류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30 이하로 하고 시간 절감을 피하고 뇌압 강화 치료를 합니다. 뇌 관류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뇌 관류압 뭐예요? 뇌로 피가 가는 압력. 뇌 관류압 어떻게 구하죠? 뇌로 피를 보내는 압력에서 뇌의 압력을 빼면 되잖아. 그럼 그만큼 압력으로 가는 거죠. 민 SBP에 ICP를 빼면 됩니다. 120, 80이 정상혈압이니까 민 SBP는 100이죠. ICP가 정상혈압은 5에서 12. 그러니까 정상 관리압은 80 정도. 80. 70 이상은 유지하라. 피가 못 가면 내가 죽잖아. 그렇죠? 혈압을 너무 낮추면 안 되고 열나면 안 되고. 혈액 고정에 있는 경우 신성분교련장, 비타민 P, K, 프로타민 같은 프로타민 혈수판 같은 거 필요해서 교정. 옆상 출혈. 아까 옆상 출혈 때 경련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예방적 항경련제 투여하고 전해질 균형 유지, 영양분 투여하고 배설 균형 유지하고 차평 교과서에 나온 분위기고요. 수술을 할 때도 있어요. 수술은 어떻게 하냐? 언제 하냐? 내내 출혈 수술하는 경우. 양이 많으면 해.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많으면 그 출혈이 생긴 내내이 망가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주변부에 부종이 생기고 뇌압이 올라가서 그럼 2차적으로 이제 다른 멀쩡한 뇌까지 손상이 올라가요. 이미 망가진 뇌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살아있는 뇌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뇌압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출혈량이 많으면 수술을 합니다.
혈중 제거를 통해서 부양력을 낮추고 뇌 관력을 개선하고 독성물질 원인. 왜냐면 이게 피가 녹으면서 또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 분비해.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2차적인 분석이 오니까 좀 주량이 많을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 의식 상태가 안 좋거나 혈중 부위 수술하기 편한 데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수술이 쉬울까? 여기 수술이 쉬울까? 첫 번째. 당연히 이게 쉽지. 여기 바로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수술하기 좀 좋은 수술은 어떻게 하냐? 이게 정의적 혈중 흡수 내비게이션이라는 장비가 수술방에 보면은 딱 찍어서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딱 대면은 이 센서가 어디 있는지 실제 딱 실시간 찍혀. 길이도 나와. 거기가 꼽으라는 각도와 길이대로 딱 뽑으면 정확히 글로 들어가. 그런 장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정의적 혈중 흡수이고 그냥 아싸리 머리 열고 피 빼내는 부분이 있고 내시경을 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출혈량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뇌가 붙지. 그럼 뇌압이 올라가잖아. 뇌압 조절 장비 들었나? 아이스크림이 들었지? 거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야. 컴프레서 플레이톤이잖아. 머리뼈를 떼주는 거야. 이게 최후의 수단이야. 머리뼈를 떼주면 어쨌든 뇌가 팽창할 공간이 생기니까 뇌압을 제일 들어가는 거야. 뇌실에 빼있어. 이 부위. 뇌실 안에다가 뇌실이라는 게 척수액에 있는 물주머니잖아요. 머릿속에. 거기다가 이제 관을 뽑아서 물을 밖으로 빼내면 뇌압이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장점이 있어. 기도술 장점 빨리 할 수 있고 직접 보고 지혈할 수 있고 단점 깊이 들어가기 조금 어렵고 수술 중에 지혈 이상 안 되면 제출을 해주죠. 피 많이 수술 시간 길 힘들어. 정의적 혈중 립스 장점 복수 마취도 할 수 있고 보통 전신 마취 하지만 내 손상이 적고 짧게 금방 갑니다. 근데 이것도 급성기 때문에 제출을 이어질 수 있어요. 수술은 오히려 개도술은 들어가서 피가 나는데 보고 지시면 되는데 이렇게 카테터 넣는 거는 안을 못 보잖아요.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내시경 테크닉이 좀 필요하고 내시경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뇌압을 낮추는 데 있는데 뭐 그래도 내시경의 치료 말고 다른 걸로 출혈을 치료하는 데는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자발성 뇌출혈이고 자, 세 번째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뇌동맥류와 뇌지주막 같이 출혈. 뇌동맥류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보면 뇌혈관 신경외과 뇌혈관 질환의 제 꽃이라고 하죠. 가장 많고 드라마틱한 예우로 보이고 유병률이 높고 유병률이 3%야. 3%면 여기도 2명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 60명 있잖아. 굉장히 높아요, 여성들이. 유병률이 굉장히 높고 터지면 뇌가 안 좋아요. 사망률이 30%. 많이 죽었지 않았는데 별로. 작년에 배우 강세현 씨 돌아와요. 이것도 재작년에 아마 학생들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뭐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이 됐는데 수술할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 막 시끌시끌 했잖아요. 아산병원 사태라고. 요거예요. 요거 터졌어. 그 환자는 내가 사진이랑 정보를 다 들어봤는데 여기 의사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상태가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환이고 분류는 낭염, 방치형, 박리성 이렇게 나눠요. 낭염, 동그란 거 이렇게. 방치형.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박리성, 혈관 내벽이 급성으로 찢어지면서 외벽이 약해집니다. 세 가지가 나오고 크기는 소는 10mm 미만, 대는 10에서 23mm, 거대는 25mm 이상을 나눠요. 발생 비전은 동맥분주에 가해지는 혈압적 부담과 적상장성 변성에 의해서 뇌탄력층이 손상되고 중막 골수를 유발한다. 어렵다, 그렇지? 쉽게 말해서 혈관에 가다가 이것도 뭐 100% 만든 논리는 아닌데 공식적인 발생 원인은 모른다. 몰라. 근데 보통 이런 혈관이 뇌동맥류는 분지하는 부위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가다가 두 갈래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두 갈래로 나눠지는 부위에 피가 부딪히죠. 거의 약해지면서 이렇게 오르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추측을 하고 있고 다낭성신이나 뭐 대동맥 축삭증, 결체적 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올라간다고 돼 있고 가족력이 좀 있고 고혈압이 위험했자고 흡연이 굉장히 큰 이유지. 다이어트를 끊고 생기는 위치. 우리 뇌죠 이거. 내 아래에서 밀쳐가는 거지 이렇게. 내 기저부고. 아까 우리 공부했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포테로바테리, 바실라테리, 여기 뇌관이고. 이게 이어져 있죠. 피컴, 포스터 코미피티나테리. 전방순환계, 후방순환계 이어지는 혈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서크럼 윌리스라고 하잖아요 이거. 피컴, PC, 피컴, IC 갖다가 A1, A콤, 동그란 거.
신이 만들어준 선물이죠.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여기 막혀도 돌아 들어가잖아요. 한 군데가 막혀도 다 돌아서 다른 데서 피가 가라고 신이 만들어준 물줄입니다. 그리고 floating 넣고 이런 데 잘 생겨요. 에이콤, MC 다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생기는 발생 부위가 빈도가 나온 거고. 지주막한 출혈이란 뭐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저 파리가 터진 겁니다. 물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한 출혈이 100%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한 출혈이고. 해부학할 때 뇌 봤죠? 네. 네, 사실 그거는 정말 실제 사람과의 뇌가 너무 달라서 별로 감이 없을 텐데 뇌라는 걸 이제 보면 내가 이따 설명 보여줄 건데 이렇게 두부 같아요. 두부 정도의 강도예요. 누르면 톡 말랑말랑한 누름 톡 들어가고 물 속에 담겨 있어요. 내추업세계라는 물 속에 담겨 있고 그 경막이라는 막에 쌓여 있죠. 머리뼈가 있고 경막이 있으면 안에 뇌가 이렇게 물 속에 잠겨 있다고. 그리고 그 뇌 조직 사이사이에 뇌 일항이라고 그러죠. 그럼 돌마다 지주막이라는 비닐 같은 막으로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 비닐 같은 막 아래 이제 뇌랑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혈관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지주막 하출혈 뭐야? 지주막 아래 생긴 출혈이죠. 왜 지주막 아래 생겼어? 지주막 아래 공간에 동맥이 다니는 공간이에요. 근데 동맥이가 터지면 동맥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지주막 공간은 동맥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어떻게 됐어? 다 연결돼 있어요. 머리 전체가. 상부에서 뻥 터지면 머리 전체적으로 피가 쫙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주막 하출혈이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안 좋죠. 지주막 하출혈이 생기게 되면 일단 오토레귤레이션이 소실됩니다. 이산화탄소 반응성 이상도 생기고 뇌 대사도 줄어들고 전신 순환이나 안정말 다 있어. 2차적 손상이 오고 지연성 뇌 서열도 오고 또 터지면서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 뇌 실질 뇌 손상 출혈도 오고 혈관 연축이라는 것도 옵니다. 혈관 연축은 뭐예요? 이게 아까 출혈이 생기면 출혈이 흡수되면서 독성물질을 분비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가 한 3일째부터 갑자기 뇌혈관이 탁 오그라들어서 줄어들어요. 이렇게 쫙쫙쫙 쪼그라들어요. 혈관 연축이 3일부터 21일까지 갑니다. 보통 14일까지 가고 21일까지 갈 수도 있다고 돼 있고 지주막 하출혈은 40%에 됩니다. 이게 오면 어떻게 돼? 혈관이 줄어드니까 피가 못 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뇌경색이 오고 그래요. 지주막 하출혈 온다. 굉장히 치명적인 한정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주막 하출혈 후에 혈관 연축이 왔는지는 뭘로 봐요? 매일 CT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경두개 도플러라는 TCD 유속을 잽니다. TCD 초음파로 머릿속에 이렇게 돼가지고 혈류가 흐르는 속도를 잽니다. 베르누이 법칙. 좁은 데를 지나면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건 혈관이 좁아졌다. 추측을 하는 거죠. 임상소견 두기내역 상승이 발생하고 뇌관력 떨어지다가 쉽게 떨어진 거죠. 혈류량 감소, 정상은 34%까지 혈관 연출을 가속화시키죠. 임상 증상은 이 출혈이 발생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던 나를 누가 도끼로 내 머리를 찍은 느낌이다. 갑자기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구토하고 내막적 지고 파수꾼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센트럴 헤딩. 이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뭐냐면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보통은 대책이 막 터지는데 어떤 진짜 이 축복받은 사람에서 찔끔 터지면서 약간 피가 새면서 극심한 두통이 딱 한 번 와요. 아직 안 터졌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응급실로 빨리 와가지고 검사하면 안 터진 상태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두통 11도 6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10% 정도 것 같아요. 합병증 지주막 하출혈 생기면 당연히 또 터질 수 있고 혈관 연축, 물찰 수 있고 수두증, 경련할 수 있고 이거 머릿속에 이란병증이 생기고 정말 웃긴 게 뇌 지주막 하출혈이 생기면 딴 데서 더 문제가 생겨요. 막 EKG에서 TAU 입어서 생기고 심장도 이상하죠. 심근경색도 부정맥도 오고 전해질 다 깨집니다. 소류 막 다 깨지고 폐렴 생기고 위장 주야에 문제가 머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잖아요. 머리가 망가지면 이제 몸이 다 맛이 가는 거예요. 예후는 수술하고 6개월 내에 사망률. 의식이 명료하게 응급실로 왔다 8%, 의식 없는 상태로 왔다 45% 죽습니다. 안 터졌을 경우에는 3에서 7% 정도 등증이 있고 결론적으로 수술이 다 잘 되고 완벽하게 치료가 돼도 4분의 1이 죽어요. 굉장히 무서운 소리지. 정상면 많이 봤지 이거? CT 별 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주막 하출혈
이게 기저수조라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지주막 가공반 중에 제일 큰데 ICA가 여기로 나와요. 여기 ICA가 이렇게 올라와서 MCA는 여기로 가고 ACA는 여기로 가죠. 이렇게 길이 일로 가 있잖아요. 이거의 길이에요. 이거 MCA 가는 길이에요. 혈관 가는 길이 따라서 머리 전체 가슴. CT로 보면 감이 안 잡히지. 이거 내 환자 진짜 사실 내가 가져온 건데 이거는 정상 뇌예요. 비팔선 뇌동맥 수술할 때 그냥 멀쩡한 뇌. 이거 터진 거. 완전 다르죠.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 이쁘지 않아요?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바닥바닥하고 놀이동산 온거 같지 않지? 너무 이상한가? 여기 이제 실비안 피시고 실비안 브레인이고 프론탈로 템포럴 로비죠. 여기 이제 M4에 코티카라트리이고 요거는 근데 출혈량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진단은 CT 엔지오, MR 엔지오, 아까 말한 혈관 중수. CT 엔지오 이런 사진. 볼록 튀어나와. 터지기 전에 사진 거 같네요. 뇌동맥류를 미리 진단한다.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으로 뭐 MRI, CT 워낙 많이 하니까 많이 사진들이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요. 혈관 정석 똑같죠? 이런 사진이 나오고. 치료는 어떡하냐?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어요. 뭐 시술은 혈관내 수술이라고 하지만 수술은 개수술 클리니컬 찬술이라는 방법으로입니다. 뭐야? 머리 열고 아까 사진처럼 머리 열고 들어가서 병리 결처럼. 시술은 뭐야? 혈관 내 수술은 머리 안 열고 아까 본 것처럼 대퇴동맥으로 혈관 내로 들어가서 이 혈관 내에서 슈업으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주합니다. 코이색 전술이 있고 혈로 변하는 스탠스 할 수 있고 혈을 차단해서 이게 수술이죠. 수술 사진. 이렇게 보면 보이고 꽈리죠 이게. 혈관 나가는 거고 꽈리인데 꽈리를 클립으로 이렇게 꽉 무는 거. 볼까? 이게 클립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실비안 열고 실비안 열을 여니까 아래 이렇게 공간이 있어. 공간이 있고 지금 공간이 차서 내가 물고 있어. 딱 물었어. 물 때 조심할 거는 다른 혈관들이 물리면 안 돼. 물어서 정상 혈관이 물었나 있나 보고 뒤에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보고 저거 물린 것 같네.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다시 떼서 조금 너무 꽉 넣은 것 같으니까 약간 좀 여유를 주고 다시 풀었어.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이 혈관 대빵 커 보이죠? 이런 거 엄청 커 보이지? 이 혈관 엄청 크지? 이거 좀 내가 된 거. 이거 직경 얼마일 것 같아? 이 혈관 직경. 이건 1.5mm 되는 거. 정말 깨작깨작하는 수술이죠. 되게 확대하는 거죠. 수술 이렇게. 이런 까리는 이렇게 있으면 실제 이렇게 있는 들어가면 똑같이 보여요. 신기하죠? 이게 혈관 중수 사진이고 이게 수술 사진. 결처럼. 여기다 그림 그린 거. 까리 있는 거 결찰하고 그림 그린 거. 다 그렸어 다. 한 이런 식으로 다 그린 거. 요가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남으니까. 근데 이게 개구술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코일색 전술. 코일색 전술은 시술이에요. 혈관 내로 들어가서 이 도관을 미세 도관을 동맥류 안에다가 집어넣고 스텐트를 덧대주기도 하고 어쨌든 안에다가 코일을 채워넣어서 막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으면 채워놓으면 이제 뽕 없어지잖아요. 코일색 전술이고 이거 혈류 변환용 스텐트 전술. 굉장히 촘촘한 스텐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스텐트는 되게 약 송글송글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혈류 자체의 방향을 변환시키는 스텐트. 이렇게 깔면 피가 원래 슉슉 들어가던 게 방향이 일로 가는 거 바뀌겠죠. 플로우 다이버전이라고 하는 스텐트. 그 비싸. 얼마 것 같아요 하나에? 스텐트 1,000만 원. 비싸.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이 떡가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환자인데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거죠. 혈류 전환 스텐트.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까니까 없어졌어. 이렇게. 신기하죠?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이렇게 없어졌어. 이렇게 까리 했던 게 없어졌어. 기저귀 치료 바꿨죠.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거고, 그러면 혈류 차단기라는 장비고, 웹이라는 장비인데 굉장히 촘촘한 금속 바구니. 이거 까면 어떻게 돼요? 피가 원래 슉슉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걸 안에 넣으면 들어갔다가 잘 못 나오죠? 들어갔다 잘 못 나와. 피가 안에 저류가 돼요. 피가 저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APB 쓰면 어떻게 돼요? 심방세동 쓰 혈전 생기잖아. 피는 안 흐르고 고이면 혈전이 생겨. 그런 거 써세요. 이렇게 해서
깔아놓으면 들어갔다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안에 점차 활점이 생기면서 체험을 오면서 이제 섬유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없어져. 이런 꽈리가 있어. 목이 넓은 분지부 동맥인데 쓰는 건데 이렇게 깔았죠. 딱 맞춰가지고 힘들어요. 싹이 없어져. 시간 지나. 이렇게 혈류 차단기 삽입습니다. 최신 이게 이제 제일 최신 기법이고 전 세계에 나온 지는 2013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2023년에 나왔어요. 하고 있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써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뇌혈관 기형. 뇌혈관 기형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중에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동정맥 기형, AV. 뇌 동정맥 기형 이렇게 생겼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동맥이 있고 동맥은 보통 어디로 가죠? 모세혈관 가죠, 그렇지? 생물 시간에 배운 거고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거지. 모세혈관 갔다가 모세혈관에 있는 피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 정맥으로 가. 정맥에 있는 피는 이제 심장과 폐를 거쳐서 심장을 거쳐서 산소를 못 받고 다시 동맥으로 가죠. 이게 순환하는 건데 그래서 모세혈관을 거쳐야 돼요. 근데 모세혈관을 거친 피는 어떻게 돼? 유속도 느려지고 혈압도 굉장히 떨어지고 쫄쫄쫄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동맥은 상수도, 수도꼭지, 모세혈관은 세면대, 물 받았는데 정맥은 하수도예요. 그잖아. 우리 물 이제 좀 쫄쫄쫄쫄해서 빠지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맥은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맥은 어때? 혈관이 굉장히 그 혈관 직경이 작고 혈관벽이 두껍고 탄탄하고 탄력이 있어. 정맥은 어때? 쫄쫄쫄쫄 흘러야 하는데 우리 하수도 크잖아. 상수도 수도꼭지 조그맣고 직경이 넓고 혈관벽이 그냥 약해 흐물흐물흐물해.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션트라고 부르는데 이 동정맥기형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그런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피가 빠지게 되는 기형이 누군가에 있는 거예요. 기형회계로 아이데스 유입동맥, 기형의 유출정맥 이렇게 되면서 정맥계로 굉장히 하이플로우 고유량의 션트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면 20%에서 흘러야 하는데 동맥이 문제 생겨.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 생겨? 우리 정맥 뭐라고 했어? 되게 얇다고 했잖아. 혈압이 약하. 또 걷다 대고 동맥 암을 때려보니 어떻게 이렇게 꾸불꾸불해지면서 막 기형적으로 커집니다. 이렇게 동맥이 문제 생겨. 이러면 어떻게 돼? 터져. 뇌출혈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냐 안 하냐는 뭐 굉장히 민감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옛날에 뭐 수술하다가 이제 터지지 않은 동정맥기형은 수술하는 게 여기가 안 좋다라는 스터디, 아로바 스터디라는 스터디가 나오고 최근에는 좀 안 하는 추세예요. 어쨌든 터지면은 수술해서 이걸 떼내면 문제가 뭐냐? 정상 관류압 파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멀 퍼프션 프레셔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일로 굉장히 많은 피가 다 몰려가고 있어, 그렇지? 이 주변의 뇌주들은 어때요? 쫄쫄 굵고 있단 말이야. 진짜 피가 없는 걸 지금 짜서 막 어떻게 연비를 굉장히 좋게 해가지고 가성비를 해서 막 칼을 한 뼘 먹고 살고 있다. 근데 이걸 떼면 어떻게 돼? 갑자기 너무 양질의 피가 주변 조직으로 확 빠져. 우리 왜 잔치상도 먹어놓는다고 한 일주일 쫄쫄 굵은 그지한테 뷔페 들어가서 왕도 먹어요, 어떻게? 배탈 나잖아요. 내가 배탈이 나요. 그래서 뇌출혈도 생기고 때면 안 돼. 멀쩡한 조직. 자기 자정 조절 능력이 상실됐어요. 이게 그거예요. 다 뗐어. 근데 갑자기 여기 뇌출혈이 옆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 관련 파기 현상입니다. 주요 증상은 뇌출혈, 경련, 두통, 신경쇠 증상. 보통 시저가 제일 많아요. 경련으로 제일 많이 발현되고 10% 이하에서는 출혈 없이 신경쇠 결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뇌혈류 찰티 현상. 얘가 이제 피를 하도 많이 빨아보니까 주변 뇌조직이 피가 잘 못 가서 여러 가지 신경쇠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고 미세출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매스 이펙트, 덩이 효과라고 하죠. 이게 머리는 어쨌든 매스 이펙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 팔다리 이런 데는 부으면 어떻게 돼? 피부가 같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뭐 굉장히 뭐 네크로스, 티파사이티스 뭐 이런 거 보면 막 감압시키려고 째고 한다고 뭐 하잖아요. 근데 머리는 뭐야? 신이 열지 말라고 깡깡 싸매놨어. 머리뼈로. 머리 속에서 이렇게 압력이 올라간다고 머리뼈가 같이 늘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덩이 효과라는 거는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덩어리 된 병변, 종양이든 출혈이든 뭐가 덩어리 된 병변이 이렇게 있으면
뇌하도 올라가요. 머리뼈 같이 안 커지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뇌 질환의 핵심적인 뇌하도 조절. 방역부가 있었어요. 진단은 뭐 CT, MRI, 혈관 비용술 이런 걸로 보고 여기 이제 스펙트럼 아침그레이드라는 건데 그냥 알아봐요. 크기, 위치, 유출 정맥이 뭐 표대성인지 뒷배인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원엘로칸트는 안 중요한데 엘로칸트는 중요한데 그래서 크기별로 해서 스펙트럼 아침그레이드라고 해서 점수를 매겨요. 점수 그레이딩 시스템이고 치료는 미세 수술 머리 열고 떼도 되고 혈관 내색 수술 아까 본 것처럼 혈관으로 들어가서 안에를 뭐 오닉스나 뭐 이런 글루 같은 거뭐 혈관 풀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막아도 되고 반성원 수술도 큽니다. 이렇게 치료가 있고 색전술하는 거 이렇게 생겼죠. 이게 실제 내관자인데 동맥이 있고 동맥과 정맥 사이에 비정상적인 혈관 기형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 무섭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오닉스라는 혈관 풀이에요. 이걸 넣어서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도관이 들려가 있죠. 이 도관을 그래서 꼭 치워넣어서 막 이렇게 막혀요. 이렇게 칠하는 게 이제 동정맥경 색전술이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개도술 머리 여는 거 이렇게 있어. 비교가 있나? 비교가 아니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동정맥경 정리해놓은 거. 수술하기도 하고 나니까 없어졌지? 아까 여기 있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해면성 혈관종이라는 것도 있어. 해면성 혈관종은 뭐야? 경계가 불분명한 다중의 소엽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유량의 혈관이에요. 이건 아까 약간 AVM이랑은 조금 달라요. AVM은 그러니까 내혈 동정맥 기형은 고유량 하이플로고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종술에서도 보이고 혈관종술이라는 게 결국 혈액의 조형들을 쏘는 거니까 피가 가는 곳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저유량이에요. 피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되게 웃긴 게 혈관종술에서 안 보여요. MRI에서는 보이고 CT나 저유량이에요. 포도송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멀벨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랑 과일을 본 적이 없는데 되게 많이 나와요. 멀벨이 이렇게 돼 있고 포도송이처럼 이거 몽실몽실 한 1, 2cm로 크기고 주로 이제 발작, 출혈, 곡소적 신경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CT, MRI를 진단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 혈관종술에서는 안 보죠. 치료는 모든 쪽 치료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이거는 모든 쪽 치료예요.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 이게 이제 뭐 출혈을 일으켜서 뭐 신경학적 결손을 일으킨다든가 아까 내가 말한 뭐 덩이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막 안 좋아지든가 뇌하게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교면이 계속 있으면 그런 경우는 신경적인 출혈 빈도가 적어서 오른쪽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관절 출혈, 신경적 결손 발생 시 수술합니다. 자, 네 번째 정맥기형. 정맥기형은 동맥이 아니고 정맥의 기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맥은 혈류가 느리고 암적이 낮고 별로 이렇게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목 떨어지겠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분 수술 안 합니다. 지켜보겠죠. 동맥기형과 같은 션트가 없고 정맥골반 구성되어 있고 주로 디벨롭먼탈 비너스 아노말리라고 합니다. 뇌 정맥 발달 이상 연관된 비정상의 동맥이 없고 모세혈관도 정상이다. 카푼 메두사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메두사가 뭐예요? 뱀 머리가 이게 카푼 메두사. 다른 데도 많이 나오죠. 정도 이렇게 대부분 경화가 잘하고 해면성 혈관종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반경이 확인되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 수술을 해도 정맥기형은 보존하라고 했어요. 뇌 수술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맥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맥만 보통 신경 쓰는데 정맥을 손상을 주게 되면 피가 빠질 구멍이 없어. 그렇잖아요. 핫소공을 핫소공을 막으면 어떻게 홍수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맥을 좀 수술할 때는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막 동정맥 루.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요거는 뭐냐? 동정맥 루. 경막에서 기원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샛길이 생깁니다. 이건 아까는 기형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샛길. 아까 내가 말한 뇌혈관 기형,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이다 대부분.
근데 이거는 대부분 후천적입니다. 이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을 통하지 않는 새끼리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맥으로 피가 가니까 정맥으로 굉장히 빠른 녀석의 피가 흐르게 되고 보통 이쪽 이 세스퍼 사이너스 이쪽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생기게 되면 여기 정맥골로 굉장히 고혈량의 피가 가요. 그러면 환자가 무슨 증상을 보일까? 이명이지, 이명. 박동선은. 왜냐 이제 귀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 근데 귀 바로 옆으로 막 고유량의 피가 심장 박동에 맞서 가니까 슉슉슉 이런 소리가 난다고 환자들. 그게 이제 베스큘러 다이나투스, 펄세이팅 다이나투스. 이명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류할 수도 있겠지. 역류하면 우리 비올 때 홍수 나면 하수도 역류하면 난리 나잖아. 정상적인 피가 빠져야 되는데 역류라니까 피가 못 빠져. 그럼 내가 막 부종생, 출혈생, 과갈염이라는 증상 생겨. 진단은 CT, MRI, 혈관 정수술, 치료는 경동맥 색전술, 경정맥 색전술. 뭐 동맥으로 들어가서 아까 내가 보여준 툴을 써서 맞기도 하고, 정맥으로 들어가서 이 정맥동 전체를 맞기도 하고,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기도 하고, 방사선 수술하기도 하고. 모양만. 모양만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지? 네. 정확한 정의는 특별한 원인 없이 대뇌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의 말단부, 내경동맥이 어디요? 여기 내경동맥의 말단부, 이게 중내동맥, 전내동맥이라고 했죠. 내경동맥의 말단부에서 그 분지인 전내동맥과 중내동맥의 기시부, 여기가 서서히 안정적으로 막혀가는 줄. 서서히. 이게 갑자기 막히면 급성 내경색이지. 그럼 빨리 뚫어줘야지.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서서히 막힙니다. 오랜 시간이 걸쳤어. 그럼 어떻게 돼? 서서히 막혀가니까 어쨌든 뇌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저부의 이런 미세혈관들이 이런 아까 내가 보여줬던 이런 뭐 선조체 동맥 뭐 이런 미세혈관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과성장하면서 막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 이게 혈관 조였을 때 이게 아지랑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아지랑이가 뭐 모랑모랑 모양 모랑모랑 진짜. 그래서 아지랑이 여기 일본어고 모양모양아. 일본어로 아지랑이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일본에는 압도적으로 막 동양인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일본 미국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들도 다 한국이랑 일본에서 나왔고 일본이 선두주자죠. 옛날에는 양측성만 모양모양을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일측성도 모양모양하고 30에서 40%는 양측성으로 진행합니다. RF113이라는 유전자 변이와 연관이 돼 있고 임상 증상은 발작, 허혈 발작, 내경색, 내전증, 두통, 출혈. 주로 소아에서는 허혈 증상, 피가 못 가서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나고 성인에서는 출혈 증상, 터져서 문제가 되는 증상으로 나타나요. 저런 이 간은 모양모양 혈관이 어쨌든 정상 혈관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막히고 잘 터져. 그래서 소아는 막혀서 오고 성인은 터져서 오는 거예요. 소아들 저 모양모양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죠. 라면 먹다가 아니면 울다가 과호흡하면서 불다가 갑자기 한쪽 팔이 쭉 빠지면서 막 이걸 떨어뜨려요. 거기서 젓가락 떨어뜨려요.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산소가 쌓이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산소 농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 이산화탄소가 혈관 확장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모양 환자들은 이렇게 혈관이 막혀가니까 이미 머릿속의 혈관이 오토레귤레이션에서 최대 범위로 확장돼 있어요. 더 확장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최대로 확장이 돼 있는데 여기서 과호흡을 하면 CO2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혈관을 수축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피가 못 가면서 증세가 오는 허혈 증상, 소아에서 오고 성인은 터져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단 기준 이거 봐요. 밑에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스티키 그레이드라고 해서 모양모양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나뉘어 있습니다. 치료 소아는 적극적으로 해요. 보통 이게 바이모달 피크라고 해가지고 소아 때 3에서 7세 사이에 한 번 피크가 있고 성인의 40대 넘어서 한 번 더 피크가 있습니다. 근데 소아 때 발견을 하면 소아는 거의 무조건 수술해요. 왜냐하면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어주면. 성인은 신경혈적 증상이 있고 혈류력학이 이상이 있다고 보여합니다. 수술은 크게 목표는 이거예요. 어쨌든 피가 못 가서 생기는 증상이 있으니까 혈류량을 개선시켜줍니다. 이게 수술 어떻게 하냐면 직전문화법이랑 관전문화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이죠 이거? 이게 무슨 혈관이냐면 STA야 STA Superficial Temporal Artery. 여기 만지면 여기 푸덕톡 뛰는 혈관 만지죠 여기. 이러면 혈관 뜨잖아. 여기 STA예요. 피부에 있는 혈관이에요. 요거를 박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살린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열어서 이 뇌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줍니다. 플랩이랑 같이.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 여기서 피가 혈관들이 자라서 여기 들어가요. 직접 이어주지 않아도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간접문화법. 직접문화법은 진짜 실제로 이렇게 꿈에서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축두동맥에다가 이 내동맥에다가 이어주는 거예요. 이거 몇 밀리야 지금? 1mm도 안 되네. 1mm, 그렇지? 요 1mm도 안 되는 혈관을 한 10몇 단 꼬매요. 현미경보고 감질나 진짜. 이제 미세 수술이고 이렇게 이어주면 피가 이제 잘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술의 목표는 뇌혈량 개선해서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역학적으로 이상을 개선해서 뇌출혈 발생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다른 혈관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뇌가 이제 잘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억지로 먹고 살려고 만들었던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뇌출혈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아 마지막이다. 뇌동맥, 정맥동 혈전증. 근데 경막 정맥동이나 정맥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정맥이 모여서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굴이죠. 예, 정맥들이 모이는 굴이에요. 정맥 굴이라고 해요. 사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기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혈전 성형에 있는 환자에서 주로 생기고 뭐 공부하는 사람한테 암 혈전성형이 뭐 이런 거 있고 흡연하는 사람한테 많이 생기고 임신하거나 경구 피임약 먹는 사람한테 많이 생겨요. 특이하게 피임약, 바로 비만 흡연 이런 사람들한테 생기고 치료는 어쨌든 혈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혈전이 생긴 문제가 뭐냐면 정맥동이 막히면 어떻게 돼? 하수가 막힌 거잖아. 피가 못 빠져나. 홍수 나잖아. 뇌한테 올라가고 막 뇌출혈 생기고 막 이래. 근데 뇌출혈이 있어도 특이하게 항응고대를 써. 헤파린. 일단 어쨌든 또 뚫린 걸 녹여야 돼. 헤파린 사용한다. 안정되면 경구 항응고대로 전환하고 약물로 안 될 때는 직접 들어가서 뚫고 하기도 하는데 뚫어서 된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양보를 했습니다. 경구 피임약, 항응고대 시험 냈어 이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뽕 지금 이렇게 된 여기 막혀 있죠? 여기는 안 보이죠? 여기 막힌 거 했죠? 이런 치료를 한다. 여기 이제 신경외과 교과서고 이번에 나온 거 다시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거니까 나도 샀어. 관심 있는 사람들 사서 한번 읽어보고 여기 있는 학생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에 나오나? 내년 2년 뒤인가 신경외과 테스트는 4학년 때 오죠? 테스트 보면 아마 나를 다시 목동이 사는 사람들을 못 만날 거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나를 만날 건데 어쨌든 미리 얼굴을 보고 익혀둬서 좋고 오늘 강의가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혹시 궁금하다 질문. 뭐 수업에 가는 거 아니어도 돼. 그냥 왜 그런 거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힘들어요. 뭐 이런 거 뭐라고 해. 손재주가 안 좋으면 왜 손재주 안 좋아? 어렵지. 어려워. 근데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뭐 손재주가 좋든 안 좋든 이제 도달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좀 빨리 도달하냐 그런 수준에 늦게 도달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결국 많이 하면 잘해. 왜 아산, 서울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명이야? 그 사람들이 잘해서 명이야? 그 사람들이 초부터 잘했나? 잘하지 그 사람들. 처음부터 잘했나? 아니야. 많이 해서 그래. 많이 하면은 그래서 막 이렇게 손재주 때문에 꿈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또 뭐 없냐? 내가 이 병원에 가면 제일 바쁜 사람일 텐데 거의 나같이 사는 사람들은 왜 뭐 어떻게 살아요? 뭐 이런 거 물어봐. 신경외과가 신경외과 하고 싶은 사람 있나? 진짜? 기억해두겠어. 나중에 그 마음이 변할지 않을지.
얘가 여자 선생님이 하기 괜찮고 이게 뭐 아까 본 것처럼 깨작깨작하는 수술이잖아. 힘 안 들어가고 우리의 어필을 하면은 우리는 수술 앉아서 해. 앉아서 서서 이러고 가서 목뒤 스코를 얘들 나중에 우리 앉아서 이렇게 하거든. 편하게 앉아서 하고 우아해. 똥 이런 거 안 받아. 깨끗한데 막 완전히 깨끗한 소리. 우아해 앉아서. 그리고 옛날에 내가 수련할 때는 맨날 뭐 잠 못 자고 두드려 맞고 뭐 막 집에 못 가고 내가 레전트 할 때 집에 일주일에 12시간 갔는데 금요일, 일요일 저녁 6시에 나와서 월요일 아침 6시에 들어가고 그렇게 4년을 살았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개선돼서 사실 70시간 개선돼서 이제 근무 여건도 좋아졌고 옛날처럼 뭐 두드려 패지도 않고 잘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괜찮을 겁니다. 재밌어. 또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바쁘신지. 얼마나 바쁘냐고? 나는 바쁘지. 레전트들은 나보다 편하지. 나는 바쁘지. 나는 지금 외래 보는 날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보고요. 수술하면 하루에 한 6, 7개 정도 해요. 잠은 많이 자. 잠은 6시간 자. 잠은 6시간 자. 후회하냐고? 솔직하게 해? 아니면 우리 학생들 앞에서 후회한다고 하면 안 되냐? 후회 안 할 거 아니야? 후회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한 거 할 거예요. 참. 이 중에 나는 대학 교수 하고 싶다. 대학에서 대학 교수 하고 싶다. 1명. 1명밖에 없어? 2명. 야, 진짜 인기가 없구나. 내 학생 때는 거의 절반이 정도 있었는데. 그치. 아유, 어쨌든 뭐를 했든 이제 2학년이면은 2학년 1년 쉬고 온 2학년인 거지? 네. 쉬는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학년보다 낫잖아? 4학년은 지금 시험 받았는데 머리가 다 비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붙으시. 어쨌든 순시간 다 먹고 그냥 빨리 끝내겠구나. 만나서 반가웠고요. 이제 실습 나오면 다시 볼 거고 나는 학생 선생님들을 다 기억을 못하지. 뭐 질문 있어? 학생 선생님들 기억을 못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을 나를 아니까 지나가다 보면 생각하지 말고 인사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훌륭한 선생님 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